이번 시간은 2강 비영리 도구를 위한 IT 실무 도구 활용, 비영리 스마트워크 시스템 M365 도입과 활용 2탄 심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진행할 M클라우드 튜터의 이희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에는 다양한 앱들이 있죠. 여기서 앱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희가 1탄 기본 과정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앱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2탄 심화 과정에서는 이 앱들 중에서 이제 비영리 기관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추천 앱들인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쉐어포인트, 팀즈, 그리고 이제 오피스와 관련된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식과 관련된 폼즈, 그리고 원드라이브 쪽 문서 관리하는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앱들이 조금 많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활용하실 때 실제 실무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앱들이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아젠다인데요. 첫 번째는 오피스 앱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갔을 때 저희가 오피스에 대한 변화들 그리고 어떤 새로운 기능이 있는지를 조금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메일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개인 문서 관리, 팀 문서 관리 그리고 팀 단위 협업을 하는 부분을 보여드릴 거고요. 또 저희가 비영리 기관 쪽에서 설문 양식 많이 활용하시죠. 그래서 설문 양식 만드는 거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씀으로 인해서 업무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앱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오피스 앱입니다. 자, 오피스 앱의 새로워진 기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오피스 계정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을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오피스 앱에 대한 테마 이런 걸 변경할 수 있고요. 또 오피스 앱에 대한 실제 정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 오피스 프로그램 내에서 오피스 앱에 대한 업데이트 정보나 또 버전 관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출시 예정 기능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오피스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는 이 클라우드라는 서비스 내에서 오피스를 쓰게 되면 저희가 출시되고 있는, 그러니까 업데이트된 기능들을 바로바로 보실 수 있고요. 앞으로 출시될 예정 기능도 참고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오피스 리본 메뉴에요. 우측 상단에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모두 이런 기능들이 나올 거예요. 라는 것들을 사실 사용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각의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면 오늘 어떤 세부적인 기능들은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엑셀 같은 경우에 이런 기능들이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엑셀을 쓰게 되면 좋아졌어요 라는 부분들을 소개를 드릴 건데요. 자, 엑셀 같은 경우에는 차트의 종류가 조금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차트의 종류라든가 기존에 사용하셨던 함수에서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함수가 추가가 됐고요. 가장 엑셀 쪽에서 많이 바뀐 부분 중에 하나는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또 대량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실제 엑셀에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분석에 대한 기능들이 굉장히 막강해졌습니다. 또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 아이디어나 실제 녹화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라는 기능을 가지고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하시죠. 근데 오늘 이제 제가 보여드릴 팀즈라는 팀 협업의 앱과도 그 파워포인트가 연동이 되는데요. 저희가 팀즈 내에서 어떤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때 파워포인트를 많이 활용하시죠. 그래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팀즈하고 연동되는 기능으로 자료를 가져와서 바로 이제 뭐 슬라이드 쇼를 한다거나 녹화를 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을 지원하게 되고요. 또 실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파워포인트 내에서 여기 녹화하다, 뭐 레코드,
팀즈에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리본 메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에 대한 녹화 기능이 굉장히 파워포인트 내에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디자인 아이디어라는 기능은 저희가 파워포인트의 또 AI 기능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실제 파워포인트에서 슬라이드를 만드실 때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365 내에서 파워포인트를 쓰실 때 이 디자인 아이디어라는 기능이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을 자동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 사진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들을 실제 추천을 하는 기능을 보시는 것처럼 설치 프로그램 또는 오피스 웹브라우저 버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 한번 보여봐 드릴 거고요. 저희가 비영리 기관에서는 워드 프로그램은 많이 쓰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쵸? 아래 한글 많이 쓰실 텐데, 그래도 간혹 이제 비영리 기관에서 워드 프로그램을 쓰시는데, 실제 워드에서는 이제 읽기 모드에 대한 기능, 그래서 실제 문서 자체를 디지털화된 형식으로 저희가 태블릿이나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기능으로 이제 읽기 모드나 라인 포커스나 실제 읽어주는 그런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웨이 페이지 변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워드 문서를 쉽게 웹페이지, 이 스웨이라는 게 동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앱인데요. 실제 문서 자체를 웹페이지로 변환하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영리 기관에서 어떤 거 활용하실 수가 있냐면 기관 소개에 대한 부분들을 문서로 만들어서 실제 웹페이지에 게시해서 이제 공유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게 되면 외부에서도 우리 기관에 대한 또는 기관에서 안내하고자 하는 어떤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웹페이지로 쉽게 공유하실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문서에 대한 작업들이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도입하셨을 때 오피스 프로그램은 다 쓰시잖아요. 그래서 오피스를 가지고 문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 내에서 사실 보안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문서 보안에 대한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물론 이제 문서 보안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라이선스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라이선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문서 보안이라는 기능이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 문서에 대해서는 민감도 레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도라는 거를 통해서 실제 우리 조직에서, 우리 기관에서 민감도 레이블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게 되면 그 문서에 대해서 민감도 레이블을 적용해서 보안을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관리센터라는 관리자 메뉴에서 우리 조직, 우리 기관에서 분류되어 있는 데이터 분류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서 작업을 하실 때 기존에는 저희가 암호를 걸어서 작업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갈 때 이 민감도 레이블을 기관마다 설정해서 우리 기관에 맞는 민감도 설정으로 문서 보안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보안에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사용자한테 보안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MFA라고 하는데요. 다단계 인증을 걸거나 또 보시는 것처럼 관리센터 쪽에 디펜더 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 내에서 우리 기관에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도입했을 때 얼마나 지금 보안들을 잘 하고 있는지 보안 점수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보안 점수를 올리게 되면 우리 기관의 보안을 강하게 이제 강력하게 보안을 갖추실 수가 있는데요. 이 보안 점수를 높이시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관리센터의 가이드에 따라서 그런 기능들을 설정해 놓으시면은 우리 조직의 보안 점수를 올려서 보안을 강력하게 또 하실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홈페이지로 왔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기억나시죠? 제가 1탄에서 기본 과정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홈포탈에 로그인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보시는 것처럼 홈포탈 화면이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프로필에 대한 로그인 정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오피스 앱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365 라이선스에 따라서 오피스 설치형 버전이 포함되어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홈포탈에서 오피스를 설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는 두 가지, 보시는 것처럼 데스크탑 오피스 365 앱,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이렇게 오피스가 설치가 되고요. 또 하나의 버전은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이 오피스 365 홈포탈에서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그래서 요거는 온라인 버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설치형 버전을 더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피스 계정을 연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장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내가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계정을 이렇게 로그인을 해 두시면 좋고요. 자, 또 파일 탭 쪽에 가시면은 실제 계정 쪽에 가시면 현재 로그인된 마이크로소프트 365 계정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계정 정보에서는 저희가 연결된 서비스가 나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문서 저장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이 연결되어 있으면 저희가 복사본 저장에 갔을 때 원드라이브, 사이트, 그래서 실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는 문서를 저장하는 저장소로 개인 저장소, 원드라이브, 사이트는 팀 저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계정에 연결되어 있으면 저장, 그리고 열기에 이 저장 위치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 계정 쪽에 갔을 때 아까 배경과 테마를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테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부분을 저희가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검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검정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배경이 저희가 이렇게 검정으로 나타나고 실제 컨텐츠가 보이는 이 내용은 이제 화이트로 나타나서 가독성을 높이는 배경으로 저희가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쓰시거나 문서 작업을 하실 때 이 배경 테마를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테마를 검정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고, 다시 원위치를 하시려면 네, 이렇게 시스템 설정 사항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경 쪽은 그냥 가장 오른쪽 상단에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갈 때마다 오른쪽 상단이 변경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배경과 테마를 관리하실 수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품 정보가 나타나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오피스 앱을 설치했을 때 그 오피스 앱에 대한 계정 관리, 라이선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유자가 있죠. 그래서 설치된 오피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 계정을 가지고 로그인된 계정으로 정품을 인증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업데이트 옵션이 있습니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사용하는 오피스는요. 변경될 때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바로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업데이트 옵션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파워포인트 정보라는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현재 그 버전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시 예정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출시 예정 기능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은 제공 예정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능이 나올 거예요 라는 거를 사용자가 사용하시는 오피스 앱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